안녕하세요. 장사하면 김 대표입니다. 대표님 궁금한 게 있는데 성공을 하면 돈이 따라오나요? 성공하면 돈이 따라오냐고? 성공이라는 개념을 먼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 성공이 뭐 돈을 많이 버는 걸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경제적인 자유를 얻었을 때를 말을 하는 건지. 그래도 자본주의 사회니까 수입이 많은 게 성공이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에서는. 수입이 많은 게 성공? 따라 놓을 거야. 성공하면 돈은 따라 놓겠지만 이 돈을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 거지. 자영업자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야.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돈을 적게 번다고 해서 또 실패가 아니야. 왜 그런 줄 알아? 지금 장사를 하고 있지만 그 장사를 그만두고 또 다른 장사를 할 거 아니야. 물론 이게 뭐 사업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장사하다가 나이 50이 넘어서 직장생활 또 할 수 없잖아. 그럼 장사는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해서 이게 성공이라 볼 수 없고 성공하는 그 과정 속의 하나라고 보면 돼. 좀 식상한가? 그런데 많이들 착각을 해. 나도 착각을 했었지. 뭐냐면 돈 잘 벌 때는 이게 영원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 된 것 같고 그렇거든? 실제로 뭐 장사할 때 BMW도 타보고 했어. 그런데 망하는 거 한순간이야. 그래서 망하잖아? 그 차 그대로 반납해줘야 돼. 리스했거든. 그거 50만 원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해. 지금같이 경기가 안 좋고 힘들 때는 그 전에 축적해왔던 이런 돈들이 힘들 때 좀 더 그 힘듦을 덜어줄 수 있겠고, 또 장사가 잘 돼서 번 돈으로 내 만족으로 소비를 할 수가 있어. 명품도 살 수 있고 차도 살 수도 있고 또는 뭐 친구들 만나서 술도 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장사가 잘 된다고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인다고 해서 너무 그 돈을 가볍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 언제든지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거든.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돈 많이 벌었다고 과시할 필요는 없어. 결국 그러다 보면 그런 생각으로 소비 지출을 늘리다 보면 그래도 만족이 안 돼. 현실은. 왜냐? 그보다 더 큰 게 많이 있거든. 사고 싶은 게 세상에 너무 많거든. 그래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매출이 올라서 소득이 높아진다고 해도 지출은 절제를 하고 돈을 쌓아놓고 돈이 많이 모이면 또 다른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리고 지금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이 돈이 쌓이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잘 관리하고 벌 수 있을 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아놔라. 돈을 언제까지 그렇게 잘 벌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확신할 수가 없겠죠. 장사가 매달 매년 잘 될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준비를 해놓고 돈을 잘 쌓아나가라. 결국 잔고에 돈이 많이 있어야 안정감이 있고 여유가 생긴다. 그리고 그 잔고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거나 또는 뭔가 업을 바꾼다 했을 때 큰 도움이 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그러면 대표님의 경우에는 그런 여유 자금을 어떻게 활용을 하셨어요? 썼지? 소비. 어디다 소비하셨어요? 차 사고. 해봤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야. 해보고 내가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었고 안 될 때도 있었잖아. 이 안 될 때는 정말 힘들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말하는 거야. 해봤기 때문에. 매번 장사만 잘 되다 보면 내가 자만을 하게 되거든. 누구나 그래. 그러니까 항상 그 다음 플랜이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해보자. 장사해서 월 1,000만 원씩 벌면 우리 일반 친구들보다 주변 사람들보다도 많이 버는 편에 속하잖아. 그러면 이 1,000만 원을 버는데 생각보다 거기에 맞춰서 지출이 늘어나잖아.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그렇게 여유롭진 않아. 현실적으로 해. 나도 해봤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벌면 자꾸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고 하고 싶은 게 생겨. 그리고 가게에 임하는 태도도 좀 많이 달라지긴 해. 그렇기 때문에 1,000만 원을 번다 해서 여유롭진 않다. 현실적으로 그래. 사고 싶은 게 정말 많아져. 그러다 보면 이게 1년, 2년, 3년이 가잖아? 매출이 영원하지 않거든. 매출은 가게도 노후가 되는 것처럼 매출도 꺾이는 시점이 와. 그때쯤 되면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있는 선택이 없어지고 끝이 결국 좋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아마 대부분 그럴 거야. 그래서 장사의 끝은 파산이다. 그런데 나는 그 좀 달라. 나는 이제 이 파산을 내가 소비를 해서 파산이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이 가게를 코로나 시기 때 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뭐 마케팅부터 해서 뭐 전단지, 플랜카드, 그리고 소비자들이 줄어드니까 자꾸 뭔가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고 변화를 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상황까지 갔지만, 그 이후에 파산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극복을 어떻게 하셨어요? 극복? 장사가 안 되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폐업할 수 없단 말이야. 이 가게에 직원들이 하나둘씩 빠져나가지. 결국 나 혼자 남아. 이 혼자 남은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이 가게에 나 혼자 있는 나를 볼 거 아니야. 그러면 동물원의 원숭이 같은 느낌이 되는 거야. 민망해. 손님이 들어와도 그냥 내가 민망해. 손님이 들어오면 나는 감사해야 되지만 그런 상황까지 오면 민망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손님마저도 없으면 뭘 할 것 같아? 핸드폰 하겠지. 요즘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이 많으니까 내 얘기를 좀 빗대어서 설명을 해보면, 나 같은 경우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나는 정말 열심히 잘할 수 있는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노력이 없는 거야. 뭐 청소도 뭐도 다 했는데 손님이 아직도 하겠지. 그래서 책을 읽었어. 왜 그러냐면 방법이 없으니까. 방법은 없는데 뭔가를 해야겠거든. 근데 그 뭔가를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책부터 읽었어. 책을 계속적으로 읽고 여기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될까. 코로나 때는 사실 답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극복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해서 계속 책을 읽고 뭔가 준비하고 발전하고, 가게에서 와인집을 운영했을 때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여러 개가 있었지. 낮에 택배 작업을 할까? 아니면 저녁에 배달을 할까? 아니면 샵인샵으로 배달을 해볼까? 결과적으로 돌아오는 거는 이 가게 내에서 해결을 했어야 됐어. 이 가게 내에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요리밖에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요리에 관련된 영상들도 계속적으로 보고, 책을 읽으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고,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배워나가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바른 보쌈을 하게 됐고, 이 바른 보쌈을 해보니까 매일같이 보쌈을 삶을 수가 없는 거야. 매일같이 삶지 않고도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메뉴 개발하고 했었지. 그 전에 내가 이제 한식을 했기 때문에 한식에 대한 메뉴, 보쌈, 그리고 와인집을 하면서 양식을 했기 때문에 양식에 대한 조리법을 믹스를 해서 바른 보쌈을 만들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효율성이었고, 이 효율성이 지금 점주분들이 바른 보쌈을 물건을 받아서도 동일한 맛을 내게끔 개발을 했지. 그러다 보니까 나같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우리 바른 보쌈을 시작을 하면서 많이들 극복해 나가고 있고, 나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 네, 좋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성공을 하면 돈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잘 관리를 하고 좋은 쪽에 잘 써야지만 쭉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 해서 다 쓰지 마시고 항상 다음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이게 실패가 아니고 그 또한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